울면 안 된다고? 정희가 일어섰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내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보내는데 울면 안 되냐? 정희의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서연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내가 뭔데? 정희가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울지 말라고 해.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40년을 내가 25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산 사람이라고? 어머님,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 어때? 내가 뭔데 내한테 그런 말을 해? 서연우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정희는 잠시 눈을 감고 남편과 보냈던 일상을 떠올렸어요. 참 소박하고 행복했던 날들이었지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어요. 지금부터 정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어김없이 눈을 뜬 정희는 몸을 일으켰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는 시간이었죠.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어요. 여보, 일어나요. 응. 벌써. 남편 영호가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몸을 움직였어요.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완벽한 호흡이었죠. 종로구 전통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준혁이네 떡집. 정희가 35살에 시작한 이 작은 가게는 이제 그녀의 전부가 되어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달콤한 쌀냄새가 퍼졌어요.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도 시작이네. 영호가 쌀을 씻는 좋은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시간이 좋았어요. 세상이 잠든 사이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에는 항상 아들 준혁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어릴 때 기억나? 정희가 찹쌀을 만지며 말했어요. 맨날 여기서 떡 훔쳐 먹다가 혼났던 거 말이야. 영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샘까지 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준혁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성적이 좋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기쁨. 하지만 동시에 밀려온 걱정.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정희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밤마다 떡을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출 수 없었어요. 준혁이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잘 키웠잖아.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장가도 갔고. 영호의 말에 정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준혁이는 정말 잘 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결혼까지 했죠. 하지만 연우가 좀 걱정돼.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 서연우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준혁이가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의 떨림,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 그리고 며칠 후 준혁이가 데려온 서연우. 어머님, 안녕하세요. 연우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정희는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우는 계속 핸드폰을 만졌어요. 대화 중간중간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어요. 정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떡 정말 맛있어요. 수제죠? 서연우가 떡을 한 입 먹더니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정희는 당연히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떡을 좋아해 주니까 기뻤거든요. 그런데 서연우는 떡 사진만 찍는 게 아니었어요. 정희와 영우, 떡집 내부, 심지어 시장 풍경까지 다 찍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연우가 하는 말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머님,
이 떡 사진이 정말 예뻐요. 인스타에 올릴게요. 이 시장 분위기 너무 레트로해서 좋아요. 사진 찍어도 되죠? 어머님 떡집도 인터넷으로 마케팅하시면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정희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다르구나. 서연우는 프리랜서 이벤트 기획자라고 했어요. 정희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을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모던하게 바꿔야 해요. 요즘 시대에 맞게. 서연우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을 때 정희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모던하게? 정희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30년의 땀과 눈물이 스며든 곳이었어요. 준혁이를 키우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온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연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희가 다시 말했어요. 뭐가 다른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뭔가 진심이 안 느껴져요. 영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어린애잖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도 준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연우가 포장지를 새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너무 올드하다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도 충분해. 요즘은 다 온라인이래요. 어머니도 시대에 맞춰야죠. 준혁이의 말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대에 맞춰야 한다고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자신이 낡은 물건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게 뭔데?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새벽 5시 첫 손님이 왔어요. 사장님, 백설기 열개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정희는 능숙하게 떡을 포장했어요. 이 손님은 10년 넘게 백설기를 사러 오는 단골이었어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이 좋았어요. 진심으로 떡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화려한 포장이나 예쁜 사진이 아니라 정성으로 만든 맛을 알아주는 사람들. 하지만 연우는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맛보단 포장이 더 중요해요. 브랜딩이 중요해요. 요즘 고객들은 다 사진으로 판단하거든요. 정희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이 만든 떡의 맛보다 포장이 더 중요하다는 말 같아서요. 정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분명 좋은 애일 거야. 영호가 다독였지만 정희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정말 괜찮을까? 정희는 반죽하는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게 밖으로 종로구 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뭐가 되든 준혁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정희는 영호와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영호가 쌀을 씻고 정희가 반죽을 하는 익숙한 모습이었죠. 오늘 백설기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 영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평소처럼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럼 일찍 시작해야겠어요. 정희가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였어요. 영호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정희가 돌아보니 영호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정희가 달려갔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영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정희가 소리쳤지만 영호는 반응이 없었어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핸드폰을 찾아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거짓말이야.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떡을 만들고 있었는데 영호가 정말 죽었다고요? 정희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장례식장, 정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혁이가 와서 어깨를 안아줬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의 목소리도 멀게 들렸어요.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서연우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정말 큰일이 났네요. 서연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진정한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장례식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벤트 기획이 제 전문이거든요. 정희가 서연우를 쳐다봤어요. 이벤트 기획, 정희의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장례식이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 걱정 말거라.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장례식도 달라졌어요. 예전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서연우가 말했어요. 조문객들도 많이 올 텐데 제대로 준비해야죠. SNS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정희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SNS에 올라간다고? 영호의 장례식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필요 없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우는 듣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리스트 좀 만들어 볼게요. 뭐가 필요한지. 서연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핸드폰부터 꺼내는 며느리. 준혁아, 정희가 아들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연우한테 말해줘.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연우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맞게. 정희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시대에 맞게? 장례식도 시대에 맞춰야 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내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낼 거야. 정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우는 계속 자기 할 말만 했어요. 어머님, 꽃 배치도 중요해요. 사진도 예쁘게 나와야 하고 빈소 조명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너무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정희가 서연우를 째려봤어요.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조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정희가 물었어요. 조명 얘기요? 요즘 장례식장은 다 LED 조명으로. 그만하거라. 정희가 소리쳤어요.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님, 서연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남편 장례식이 사진 찍는 자리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뭐? 정희가 일어섰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준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정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연우도 도우려고 한 거예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의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좋아. 알겠어.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할게. 내가 다 혼자 할게. 정희가 돌아서려 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정말 달라졌어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서연우가 또 말했어요. 정희가 멈춰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내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내 방식이 틀린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 정희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너희 아버지 가시는 길이니까 이만하자.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야. 정희는 다시 영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 영호가 웃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앞에서 정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영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장례식 당일,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검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오늘은 영호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니까요. 정희는 빈소로 향했어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연우가 다가왔어요. 서연우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도 꽤 짧았어요. 정희가 서연우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오늘이 발인 날인데 왜 저렇게 꾸미고 왔지? 어머님, 조명이 별로 안 좋네요. 서연우가 빈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뭐라고? 정희가 물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아버님 보내드리기가 좋지 않네요. 그래도 사진은 남겨야 하는데. 정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또 사진이 잘 나와야 한다고? 사진은 왜 찍어? 정희가 물었어요. 요즘 다들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추억이니까. 서연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희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장례식을 추억으로 남긴다고요? 어머님, 그런데 좀. 서연우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안 꾸미신 것 같아요. 립스틱이라도 발라요.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어머님도 주인공이잖아요. 조문객들이 많이 올 텐데. 서연우가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냈어요. 이거 발라요. 색깔이 너무 없어 보여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의 장례식인데 립스틱을 발라야 한다고요? 없어도 된다. 정희가 손을 저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 그래요. 너무 우울하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서연우가 고집했어요. 정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울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남편이 죽었는데 우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자리에 앉아 인사를 받았어요. 하나하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조문객들의 위로 말씀이 정희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연우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우의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정희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우는 이쪽 저쪽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었어요. 심지어 셀카까지 찍었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연우야, 뭐 하는 거니?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기록으로 남겨두려고요. 서연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만둬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나중에 보면 좋잖아요. 서연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순간 서연우가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조문객 한 분께 다가가더니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벤트 기획자 서연우예요. 조문객이 당황했어요. 혹시 행사 계획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서연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자기 명함을 돌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떡집 단골 손님 하나가 조문을 왔어요. 사장님, 정말 안 됐어요. 고맙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서연우가 끼어들었어요. 아, 저희 어머니 시장에서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SNS 마케팅 좀 해드릴까요? 단골 손님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서연우,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비즈니스 기회잖아요. 어머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우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지요. 남편의 장례식을 비즈니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우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궁금해서 살짝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영우의 사진과 함께 빈소 모습을 올리고 있었어요. 서연우, 정희가 소리쳤어요. 네, 지금은 또 뭘 하고 있니? 인스타그램이요? 추도 글 올리는 거예요.
서연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희가 핸드폰을 빼앗아 봤어요.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시아버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샵주도 샵인생 샵가족사랑. 정희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해시태그까지 달아놨어요. 당장 핸드폰 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좋은 글인데요. 어서 끄라고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때 또 다른 조문객이 왔어요. 아버님 정말 잘생기셨었죠? 서연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조문객이 당황했어요. 사진발을 참 잘 받으셨었는데. 지금도 멋있으시죠? 서연우가 영호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희의 머리가 쭈뼛었어요. 사진발을 잘 받았다고? 조문객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그냥 인사만 하고 갈게요. 조문객이 어색하게 말하며 자리를 떴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서연우,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너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우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 시아버지 장례식이 장난인 줄 알아?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요즘은 다 그래요. 기록도 남기고. 닥쳐. 정희가 소리쳤어요.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쳐다봤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서연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정희는 영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후가 되자 조문객들이 더 많이 왔어요. 정희는 영호의 사진 앞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아무리 닦아도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서연우가 다가왔어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서연우가 정희를 불렀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울지 마세요. 서연우가 말했어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조문객들이 불편해해요. 너무 슬퍼하시면. 서연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조문객들이 불편하다고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요. 서연우가 핸드폰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희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40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정희가 일어섰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내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보내는데 울면 안 되냐? 정희의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서연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내가 뭔데? 정희가 소리쳤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내가 뭔데? 내한테 울지 말라고 해.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정희가 서연우를 쳐다봤어요. 눈에서 불이 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40년을. 정희가 영호의 사진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내가 25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산 사람이라고.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 어때? 정희가 고함쳤어요. 내 남편 장례식에서 내가 울면 안 되나?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뭔데 내한테 그런 말을 해? 서연우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그냥. 그냥 뭐 정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처음부터 계속 그랬잖아. 조명이 어떻고 사진이 어떻고. 정희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내 남편의 영정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조문객들한테 명함 돌리고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명함을 돌렸다고? 장례식장에서 서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이제 와서 울지 말라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어요. 내가 언제까지 울어야 하는지 내가 정하는 거야? 정희가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이 사람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정희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때 준혁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준혁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준혁아, 정희가 아들을 봤어요. 너도 내 놈 와이프 편이지? 정희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서연우가 한 말 못 들었어? 정희가 물었어요. 준혁이 서연우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준혁이 속도 없이 말했어요. 울지 말라고 했어. 조문객들이 불편해한다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연우야, 그런 말을 했어? 준혁이 아내를 봤어요. 그게 너무 오래 우시니까. 서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연우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오빠도 내 편이 아니구나. 서연우가 삐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문객들이 더 수군거렸어요. 저 며느리 좀 이상하네. 장례식장에서 저런 말을 해?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서연우가 그 말들을 듣고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어요. 다들 왜 그러세요?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서연우가 소리쳤어요. 요즘 시대에 맞게 하자는 건데. 조문객들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애 정신이 나갔나? 아버지 장례식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정희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슬픈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영호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모두 그만해요. 정희가 힘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정희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영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서연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준혁이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은 여전히 수근거렸어요. 저런 며느리를 두다니. 시어머니가 정말 불쌍해. 장례식을 뭘로 하는 거야? 서연우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영호와의 추억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정희는 조용히 영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둘이서만 있고 싶어요.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정희는 떡집에서 혼자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영호가 없는 가게는 너무 조용했어요. 손님도 예전보다 줄었어요. 그때 떡집 단골인 새댁이 왔어요. 사장님, 가래떡 좀 사가려고요. 요즘은 괜찮으세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정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던데요. 새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인터넷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님, 며느리가 올린 글 말이에요. 장례식 사진하고. 새댁의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올렸는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희가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서연우가 올린 글이었어요. 영호의 사진과 함께 빈소 모습. 심지어 자기 셀카까지 올려놨었어요.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시아버님과의 마지막 인사. 인생의 소중함을 느껴요. 샵주도 샵가족사랑 샵인생 샵감동.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더 심각한 건 댓글들이었어요. 장례식 인플루언서 크크크. 이런 걸 SNS에 올려도 되나?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며느리가 저러면 시어머니 기분이 어떨까?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사장님,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요? 조문 갔던 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명함 돌렸던 것도 소문났고요. 정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또 다른 단골 손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며느리 때문에 힘드시죠? 저희도 다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저도 요즘 애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정희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서연우의 행동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혁이 떡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연우 일로요.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심했는지.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연우가 올린 글 때문에.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우를 잘못 가르쳤어요. 준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정희의 가슴이 저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준혁아, 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만졌어요. 네, 어머니. 연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집에서 울고 있어요. 인터넷 댓글들 보고 충격받았나 봐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아는 것 같아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서연우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했어요. 그때 떡집 문이 열렸어요. 서연우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서연우가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우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서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터넷 댓글들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식한 짓을 했는지. 정희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일어나거라.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한테도 더 죄송하고. 서연우가 계속 울었어요. 저는 요즘 방식이 옳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서연우가 영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마음을 몰랐어요. 정희는 서연우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힘들게 해서. 서연우가 영호의 사진 앞에서 고백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우, 네, 어머님. 이제 정말 알겠니? 사랑이 뭔지? 정희가 물었어요. 사랑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죠. 서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터넷에 올리고 예쁘게 꾸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사랑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야. 서연우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래, 천천히 배워가. 정희가 서연우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괜찮아. 정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이 두 사람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연우야 고마워.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서연우가 다짐했어요. 핸드폰도 자주 꺼내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정희는 영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연우, 떡 만드는 거 배워볼래? 정희가 물었어요. 네? 정말요? 우리 집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진짜 정성으로 만드는 방법을. 서연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세 사람은 함께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서연우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반죽하는 거야. 마음을 담아서. 네, 어머님. 서연우가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더 이상 핸드폰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정희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정한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서연우가 이해했으니까요. 영호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면서요. 정희는 영호를 생각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떡집에는 다시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하루였어요.